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텀이 들쑥날쑥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힘겨워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출산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며느리가 어서 빨리 애를 낳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좁혀졌고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윽고 병원에 도착했고 며느리는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몇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지던 찰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땀이 흥건한 힘이 빠진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며느리에게 큰 애정 없이 밖으로만 돌던 아들도 손녀가 태어나자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면 저희 집으로 늘상 오던 아들은 본인 집으로 가서 손녀를 돌본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매일매일 저에게 손녀의 사진을 보내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손녀가 처음 기어가던 모습, 처음 걷는 모습, 첫 이가 올라온 모습 등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바로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손녀의 성장 과정을 같이 기뻐하며 기억할 수 있었어요. 갓난아기였던 손녀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걷게 되고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닐 만큼 자랐어요. 할머니, 아린이 왔어요. 아이쿠, 이게 누구야? 이쁜 아린 공주님 아니야? 네, 할머니. 저 이제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우리 아린이 벌써 어린이집 가는 거야? 네, 할머니. 이거 봐요. 제 가방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주셨어요. 아이고, 너무 귀엽구나. 이제 이 가방 메고 가는 거야? 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제 이름도 있어요. 손녀는 어린이집 가방 뒤에 이름이 적힌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고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렇게 조그마한 몸으로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에 간다니 제 손녀여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한 달가량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애비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와 있거라. 혼자 애 보기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이제 아린이도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크게 손 갈 일이 없어서 저 혼자서도 문제 없어요. 괜찮겠니? 한 달이나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데. 제가 어린애인가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럼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하고. 네, 그럴게요. 아들이 출장 가 있는 한 달 동안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말했을 며느리였는데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본인이 싫다는데 강요할 순 없었어요. 아들이 출장을 떠나고 며느리에게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매일매일 보내던 손녀의 시간도 뜸해졌어요. 제가 연락을 해야지만 통화가 가능했고 그것도 손녀가 엄마를 찾는다며 길게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내심 서운했어요. 매일 보는 손녀의 사진을 볼 수가 없게 되고 손녀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저는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아닌 사돈이 나왔어요. 어머, 사돈 와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에미는 어디 갔나요? 애들 엊그제 해외여행 갔는데요. 해외여행이요? 네, 그래서 손녀를 돌보려고 잠시 올라왔어요. 애비는 지난주에 해외 출장 갔잖아요. 네? 출장이요? 저의 말에 사돈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소녀가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라며 데리러 갔다가 오겠다며 불이 나게 나갔어요. 아들 혼자 해외 출장을 떠난 지가 언젠데 사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저에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지 사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어린이집에 갔다 온 손녀와 함께 사돈이 들어왔어요. 손녀는 오랜만에 보는 저에게 반갑다며 깡총깡총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손녀를 들어올려서 안아주었어요. 손녀는 가방에서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다며 부채를 꺼내어 저에게 붙여주었어요. 손녀와 같이 저녁을 챙겨 먹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손녀가 잠든 후 저는 사돈과 아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돈, 아까 애들 해외여행 갔다는 게 무슨 소리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미소가 해외여행을 간다기에 저는 또 사이랑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애미가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애비 출장 간 사이에 애는 사돈한테 맡겨놓고 애미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얘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여기는 제가 있을 테니 사돈은 그만 내려가세요. 아니요. 저도 애미 올 때까지 같이 있겠어요. 사돈은 그만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의 단호함에 사돈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갔고 저는 며느리가 오기까지 손녀를 돌보면서 아들 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아들 집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도통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여행을 갔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실종신고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 모습에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죠.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저의 모습을 깜짝 놀라 듯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여기에 웬일로?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와봤다. 넌 어디 다녀오냐? 그게... 어른들 다 속이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온 건지 말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애는 사돈한테 내팽개쳐두고 며칠 동안 어디 누구랑을 쏘다니냐 이제야 나타나는지 말하라고. 그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근데 왜 애비랑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사돈을 속인 거냐? 애를 두고 간다 하면 친정엄마도 안 봐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너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른들을 속여서까지 여행이 그렇게 가고 싶었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으니까 저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봐도 모든 것이 우울해져서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애 아빠가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아껴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도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하게 된 결혼 저라고 좋았겠어요? 저 어머니가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도 못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눈물이 쏙 날 만큼 혼쭐을 내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왠지 모르게 저는 며느리가 치근해 보였어요. 아들 때문에 며느리에게 늘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터라 며느리의 말에 더 공감할 수가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는 어른들을 속여서까지 여행을 가지 말라며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손녀를 봐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들은 몰랐으면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며느리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출장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은 소녀가 좋아하는 공주옷들을 한가득 사왔어요.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빠 최고라며 아들에게 뽀뽀를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아들을 위해서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식당에 가기 전부터 속이 좋지 않다던 며느리는 식당에서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늘 손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던 터라 며느리의 둘째 소식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의 배는 첫째를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이 부풀었어요.
손과 발이 탱탱하게 자꾸 붙는 며느리 위해서 저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손녀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들을 다 해다 바쳤어요. 그렇게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둘째가 출산하던 날 분만실 밖에서 순산하기만을 기도했어요.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났고 기쁜 마음에 아이를 본 순간 저희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태어난 아이의 눈이 파란 눈을 가졌던 것이에요. 몇 번이나 다시 봐도 파란 눈이었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이 아닌가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그 아이는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맞았어요. 저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어쩔 방법도 없고 같이 와있던 사돈에게 며느리가 일어나는 대로 이혼 준비하라며 고함을 지르고는 저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본인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손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들에게 당장 이혼하라며 다그쳤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바람이 난 것도 몰랐냐며 아들의 어깨를 흔들며 등신이라며 막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그동안 알뜰살뜰 생겼었는지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첫째를 낳고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다며 이제야 행복한 가정을 꿈꾸나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왜 그토록 며느리와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왜 며느리에게 애정이 없었는지를요. 어머니, 제 얘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겠니?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저 애엄마랑 헤어졌던 이유도 남자 때문이었어요. 남자? 네, 애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사귀고 있는 동안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 어울리길래 싫다고 말을 했지만 친구 사이라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을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못 헤어졌어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그 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걸 저에게 들키게 되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헤어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단 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애를 하면서 친구 만나는 것도 간섭을 하냐며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었는데 그게 남자였다니. 며느리는 그때 저에게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하소연을 하면서 남자란 말은 쏙 빼놓고 아들이 그런 것도 하나도 이해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요망한 것.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아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들의 다음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애 엄마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던 날, 그날 어머니가 제 속도 모르고 저에게 애 엄마 편만 들길래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애 엄마를 만나러 갔었고, 애 엄마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 같이 하며 안 좋은 기억은 다 털어버리고 서로 좋게 헤어지자고 그러기에 저도 딱 한 잔만 한다는 것이 그만 제가 실수를 하게 됐었죠. 저는 애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남자 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애가 아니라는 확신도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어머니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친자 확인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린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태어났을 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서. 아니 어쩜 이럴 수가. 망할 것 같으니라고.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니? 아휴,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런 네 속도 모르고 며느리만 감싸 돌았으니 내 눈을 내가 찌른 거야.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망할 년 같으니.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임신해서 아들 발목을 잡은 나쁜 년. 정말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해줬던 것들이 파라노마처럼 지나가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이 한 달가량 해외 출장을 갔던 때 어른들을 속이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곳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입덧을 했으니까
설마 그때 그럼?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하고 천불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임신해서 힘들다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다니. 장장 병원으로 쫓아가 그년의 머리카락을 쥐뜯고 싶은 것을 참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손녀는 내가 잘 키울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아들도 이젠 희망이 없다며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죠. 후폭풍이 무서웠던 며느리는 병원을 퇴원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몸을 추스른 다음에 죗값을 받게 하겠다며 사돈이 딸을 데리고 간 거였죠.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며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뒤로 한 달쯤이 지났을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을 때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한 대 갈기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어요. 제가 흔들 때마다 며느리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 죄송해요. 죄송? 죄송하다면 다야?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죄송?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은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저도 작정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너도 뚫리님이라고 말은 잘하는구나. 몸 함부로 굴리다가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사는 동안 좋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 좋든? 하다하다 이제 외국 남자랑. 너도 참 인간되긴 걸렀구나. 네 부모 생각은 안 해? 네 부모도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말년에 무슨 나이벼락이니 이게? 어머니, 제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2년이 아주 할 말은 다 안 해. 내가 네 부모 욕하니까 또 그거는 듣기 싫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러운 꼴 보기 싫지 않으면. 아린이 얼굴만 보고 갈게요. 뭐? 아린이 얼굴? 이 망할 년이 미쳤나? 네가 뭔데 아린이 얼굴을 봐? 네가 엄마 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 애 아범이 한 달 출장 갔을 때 그때 친구들과 여행 갔다고 왔다는 그날 맞지? 미친 것.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같은 여자로서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네가 안쓰러워서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더 챙겨줬더니 망할 것 같으니. 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고 애 아빠하고도 이혼할 테니 우리 아린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들과 함께 들어온 손녀가 저에게 울며 매달리고 있는 엄마에게 뛰어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손녀를 끌어안고 울었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던 손녀도 엄마 울지 말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어렵게 손녀를 떼어냈고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는 어린 손녀를 진정시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 며느리를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였고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에게 간다며 발버둥치며 한참을 운 소녀는 흐느끼며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들어온 아들은 소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번의 조정 끝에 아들은 이혼을 했고 저와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절대로 며느리에게 손녀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나 어른들 때문에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는 손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볼 수 있게 했어요. 지금은 아직 어려 엄마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언젠가는 손녀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